어렸을 때 어머니가 벌집을 주셨나요? 네, 어릴 때는 되게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야, 그러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벌을 주셨거든요. 디저트 쪽에서 특허라는 게 많이 활성화돼 있지 않아요. 그거는 벌꿀 아이스크림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못 받는 거죠. 그런 법적인 보호 장치로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가장 그러니까 기본적인 접근이고, 어떻게 보면은 차별화를 계속 만들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보호 장치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 차별화가 디자인과 스토리인 것 같아요. 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안녕하세요. 저는 현병수입니다. 자, 여러분, 아이스크림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하세요. 야, 8, 90년대만 하더라도요, 아이스크림은 뭐 슈퍼마켓에서 파는 거다, 한철 장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이스크림 하나만으로는 정말 창업을 하기에는 뭔가 무리가 좀 있다라는 인식들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요, 뭐 커피숍을 가도 아이스크림이 굉장히 많고요. 예, 뭐 그래서 아이스크림 굉장히 질비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베스킨 로빈슨, 뭐 써리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하겐다저스, 예, 뭐 그리고 또 맛두루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이스크림이 굉장히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이스크림 이 창업계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개발자를 한분 모셨습니다. 그래서 창업 이야기를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벌꿀 아이스크림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네. 그런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그 전에 만나보실 분이 있죠. 우리 프로그램의 창업 멘토 나와주셨습니다. 한재선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어떻게 우리 박사님께서는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나요? 아주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딱 봐도 예. 우리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꺼머쿤 있잖아요. 그런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약간 어떤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스쿠바 있습니다. 이렇게 먹는 거. 이상하게 생겼네. 뭐 이렇게 생겨서 좋아하고 잘 어울리십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아이스크림 전문 매장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네네. 이유가 뭘까요? 뭐 식생활의 변화도 좀 서구식으로 많이 따라가는 것 같고, 그리고 요새는 디저트가 또 하나의 새로운 식사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디저트로 먹을 수 있는 뭐 아이스크림도 있고 빙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요새는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요즘에 굉장히 뭐 장사도 굉장히 잘 되는 것 같고, 뭐 분야가 아주 뭐 다양하게 넓혀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앞서서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벌꿀 아이스크림을 최초로 개발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이면석 대표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반갑습니다. 아주 뭐 얼굴에서 나는 아이스크림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써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유명한 벌꿀 아이스크림을 최초로 개발을 하고 만드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벌꿀과 아이스크림의 이 조합이 약간 좀 어울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게 된 건가요? 벌집 아이스크림을 처음에 계획하게 된 거는 네네.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그 벌집을 주시기 위해서 했던 방법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벌집 자체를 먹는 경우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 또한 그 벌집을 싫어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저에게 좋은 벌집을 먹이기 위해서 다른 제품과 함께 주는 방법에서 제가 고안을 한 제품입니다. 어렸을 때 또 회상하고 네. 어렸을 때 어머니가 벌집을 주셨나요? 네, 어릴 때는 되게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야, 그러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벌을 주셨거든요.
아, 이게 차원이 틀리네요. 네. 아, 야, 대단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 가보긴 했어요. 네. 제가 가보긴 했는데 정말 사람들이 막 줄 서서 먹을 정도로 벌떼처럼 막 이렇게 몰려들더라고요. 네. 근데 뭐 이렇게 원조시잖아요. 뭐 상표명이 굉장히 비슷비슷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원조시대 어떻게 보면은 그 떡볶이로 치면 신당동의 마봉님 할머니 같은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네. 아, 원조로서 정말 다른 여러 가지 제품들이 유사한 제품들이 생겼는데 뭐 스트레스 받는 일 없으셨나요? 너무 많죠. 네. 유사 브랜드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뭐 강연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네네. 아, 그런 그럼-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그러면 강연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듣지 않고요. 자, 지금부터 강연을 통해서 또 우리 이면석 대표님께서 지금까지 길러오신 우리 창업 스토리 본격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를 만든 이면석입니다. 창업이라는 단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또한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이라는 단어는 누구나 앞에 있는 기회인 거죠. 자, 창업주와 그리고 이 창업주가 브랜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열정과 신념입니다. 그 열정과 신념이 창업함에 있어서 적절하게 조합을 이루었을 때 브랜드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브랜드에서 그 브랜드를 대변할 수 있는 제품이 있다는 것은 그 브랜드가 가진 아주 강한 경쟁력입니다. 왜? 내가 표현하고 있는 메뉴가 내 브랜드에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브랜드를 인식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수없이 많은 창업주들이 창업을 하고 브랜딩을 컨설팅을 하고 오픈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수없이 많은 브랜드들에서 어떤 게 그 브랜드를 대변하고 있느냐, 어떤 제품이 그 브랜드를 말하고 있느냐, 그런 대변할 수 있는 제품이나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그 브랜드는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없다는 거죠. 소프트리를 처음에 런칭을 했을 당시에 제가 건 슬로건은 디저트도 디자인이답니다. 디저트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맛이라는 거는 공통되어 있는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디저트를 창업하시는 분들은 맛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 맛을 소비자에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적인 거라던가 또한 보여지는 시각적 요소에서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각적 요소라는 거는 내가 디저트를 먹었을 때 그걸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먼저 보고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또한 그걸 먹음으로써 그러한 궁금증이 해결이 되고 거기에서 가치를 느끼는 거죠. 거기에서 오는 소비자가 느끼는 감정은 그 브랜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 그 디자인적인 요소가 가장 전략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전략적인 디자인이라는 요소가 있었을 때만이 소비자에게 어필하고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거죠. 자, 뭐 어떤 디저트가 됐던 맛이 없고 디자인이 월등하지 않더라도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중요한 그 디자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또한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그 성공 요인은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어릴 적 감성과 접목을 시키고 어릴 적 감성을 통해 그 소소함을 보여주면서 소비자가 소프트웨어로 왔을 때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그 소소함을 말하는 거죠. 그 소소함이 제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본이 된 겁니다. 여기서 소프트웨어 컨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제가 어릴 적에 100원이라는 돈을 들고 슈퍼마켓을 가고 문방구를 가고 어떤 곳을 갔을 때 거기에서 느껴지는 설레임이라던가 그리고 뭐 좋은 음식이나 아이스크림 먹었을 때 아이스크림을 아껴 먹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컨셉을 잡은 겁니다. 그런 소소함이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컨셉이 됐고요. 그런 소소함을 통해서 소프트웨어가 고객에게 오랫동안 기억되고 자리 잡길 바라는 겁니다.
이런 소프트리가 이렇게 소소하게 만들어진 소프트리가 엄청난 이슈를 끌었죠. 엄청난 이슈를 끌면서 가장 크게 대두됐던 게 미투 브랜드입니다. 제가 오늘 이 강연을 하기에 앞서서 이 강연을 서기 위한 계기가 된 거는 그런 미투 브랜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대비책에 관련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디저트에 관련된 창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대비책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디저트 문화에서 대비책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법적인 용어로 부정경쟁방지법과 디자인금지 가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소프트리도 역시 부정경쟁방지법과 디자인금지 가처분에 대한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부정경쟁방지법이란 거는 내가 이 브랜드를 만듦에 있어서 어떠한 시간과 얼마만큼의 노력을 투자했으니 너는 이 노력과 투자를 침해하면 안 된다. 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침해를 했기 때문에 이 브랜드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조항이고요. 디자인 판매 금지 가처분이라고 하는 거는 디저트 쪽에서 특허라는 게 많이 활성화돼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레시피나 그리고 형태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허를 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허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벌꿀 아이스크림입니다. 벌꿀 아이스크림 맨 위에 육면체에 벌꿀이 올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디자인이 분명히 특허가 등록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옆에다 꿀을 넣는다던가 그릇을 두고 거기에 별도의 꿀을 넣어준다던가 이렇게 되면 그거는 벌꿀 아이스크림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못 받는 거죠. 이런 최소한의 방법들이 강한 보호막이 되느냐, 이 강한 보호막이 안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자,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기록입니다. 내가 이 브랜드를 만듦에 있어서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소비자에게 어떻게 보여질 것이냐. 여기에서 시작되는 모든 처음부터의 그 기록들을 모두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 기록이 주는 큰 재산은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가장 큰 해결점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록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브랜드를 창업하시고자 하는 예비 창업주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스토리를 만들고 그 스토리에 맞는 모든 것을 기록을 하십시오. 그러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 닥쳤을 때 분명한 해결점이 그 안에서 제시가 될 것입니다. 브랜드에 스토리가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이 브랜드가 스토리를 가짐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메뉴의 종류, 컨셉, 그리고 앞으로의 진행할 수 있는 방향성들이 모두 이 스토리 안에 담기게 되는 거죠. 이 스토리 안에 담긴다는 것은 곧 미투 브랜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미투 브랜드와의 차별점이 되는 거예요. 왜? 미투 브랜드는 내가 잘 되는 상품을 모방을 했지만 그 스토리를 모방을 하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그 큰 틀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원조 브랜드는 또 다른 신메뉴들을 계속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의 축을 가지고. 모든 디저트의 브랜딩에 있어서 메뉴의 조화성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메뉴가 있는데 아이스크림 메뉴가 있는데 또 다른 생뚱맞은 메인 메뉴가 나온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메뉴들을 출시하기보다는 이 메뉴를 대변을 하고 이 메뉴를 보조를 해주고 또한 이 메뉴가 또 부각이 될 수 있게 그런 조화를 만드는 거죠. 그 조화를 만듦에 있어서 스토리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부정경쟁방지법과 디자인 판매금지 가처분.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디저트는 희소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벌꿀 아이스크림이 이슈가 됐던 거는 희소성 때문이었어요. 누군가가 찾아와서 먹어야 하고 내 주변 가까이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희소성이 보편화가 되는 순간이에요. 미투 브랜드가 들어온다는 거는. 왜? 내가 먹을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소프트리가 아닌 다른 브랜드들이 즐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소프트리가 가지고 있는 맛의 희소성은 있겠지만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희소성은 보편화가 되는 거예요. 이 보편화가 됨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가 오는 거죠.
보통 창업주들은 아이템을 가지고 승부를 하십니다. 좋은 아이템, 신선한 맛, 신선함. 왜? 임팩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 보편함이, 그 새로움과 그 희소성이 없어지게 되면 그 브랜드는 내가 새로운 희소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제품 개발을 할 시간을 투자하지 못한 채 너무 빨리 그 보편화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고 겹치면서 조금씩 늦어지고 브랜드의 가치가 조금씩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 답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창업을 하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또한 내가 벌집 아이스크림이라는 특별한 아이템이 있을지라도 이 아이템이 아닌 다른 아이템으로 희소성을 줄 수 있는 것을 전략적으로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창업을 하고 나서 하겠다가 아닙니다. 창업을 하기 전에 메인 메뉴를 만들어 놓고 부수적인 메뉴들을 차츰차츰 만들어 가면서 그런 메뉴들을 조합해 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소비자에게 희소성을 가지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맛은 기본입니다. 맛은 기본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디자인이 가미가 돼야겠죠. 비주얼적으로. 이게 소비자의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디저트에서. 물론 소프트리 역시 뭐 그런 슬로건, 디저트도 디자인한 슬로건 가지고 움직였겠지만 모든 디저트를 창업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이 점을 유의하시고 또한 제가 말씀드렸던 기록적인 부분들 꼭 염두하셔서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업을 하신 모든 여러분들은 브랜드의 스토리를 만드십시오. 스토리를 만들고 그 스토리를 제품에 담으십시오. 그러면 성공의 한 걸음 내딛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소프트리는 소소하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은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고분분투하여 많은 노력을 진행할 거고요. 또한 그런 기억 속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고객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프트리였습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박사님 인사 한번 네네. 나누시죠. 아. 예, 아주 이렇게 어떤 그 아이스크림에 예. 또 어떤 디저트에 또 문화의 선도 주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또 너무 또 잘 팔렸다고 그래서 중간에 판매를 중단했다라는 시기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유사 제품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서 본인이 또 힘들었던 적도 있었고 이렇게 상당히 많은 일들을 겪으셨는데 이 유사업체가 몇 군데 정도가 지금 있으십니까? 지금 프랜차이즈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는 6, 7개 정도 되고요. 미투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은 한 200여 곳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200여 곳이 이렇게 따라하고. 네. 야, 이거 진짜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 되게 잘 된다는 반증일 수도 있고요. 예.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따라하는 업체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야, 그래 저희 그 개그맨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제 역자면 저희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제 쓰는 거는 저희는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일단 남이 제 아이디어를 갖고 출연료를 입금을 자기가 받더라도 나는 어쩔 수 없는 건데 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작권이 상당히 보호가 돼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보호 장치나 이런 게 없는 건가요? 사실 오늘 강연에서 예. 그런 부분들을 정말 제가 보기에 누구보다도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법적인 보호장치 몇 가지 얘기를 해주시고 사실 했는데 지금까지 사업하시면서 그런 법적인 보호장치가 크게 보호는 안 될 거예요. 보호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정부에서는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즘 창업을 많이 활성화하는데 그닥 그런 옛날 법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 세대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사실 그런 법적인 보호장치로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가장
그러니까 기본적인 접근이고 어떻게 보면은 차별화를 계속 만들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보호 장치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 차별화가 디자인과 스토리인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저는 어떤 이런 음식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굉장히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이 강연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계속 디자인 얘기하시고 스토리 얘기하시는 게 정말 디저트 이게 어떤 음식 사업이 아니라 디자인 산업, 디자인 사업과 같은 그런 형태로 본인만의 차별점을 가지고 가신 거. 이거는 아무리 카피 업체가 나와도 못 따라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경쟁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야, 그래요. 뭐 이것도 다 잘 되니까 또 이런 얘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박사님, 이런 경우 있잖아요. 미리 이제 우리가 원료를 확보해 놨다가 자칫 재고 때문에 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요 예측을 미리 예측을 하지 못했다가 판매를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데 수요 예측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뭐 보통 기업에서 수요 예측이라고 하면 사실 오랜 기간 동안에 어떤 레코드를 쌓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객이 어떤 달에는 어느 정도 소비를 한다. 그런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패턴을 찾아내고 네. 그리고 그 패턴에 기반해서 여름에는 어느 정도 소비가 있을 것이며 겨울에는 어느 정도 소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는 것이죠. 예. 그런 형태로 하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새로운 상품을 출시를 했을 때 그 상품이 너무 잘 돼가지고 예상보다 그래가지고 원료 공급이 늦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딱히 뾰족한 수는 없어요. 사실은 원래 예상치 못한 만큼의 수요가 일어났던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는 뭐 공급처를 멀티플하게 여러 군데 원래 마련해 놓고 한 곳에서 다 공급이 못 되면 다른 곳을 찾는 뭐 이런 방식의 저걸 해야 되는데 사실은 처음에 론칭을 했던 상태에서는 그런 것까지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너무 잘 돼서 일어난 네.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소한의 법적인 제도는 우리가 창업을 하기 전에 미리 또 이렇게 갖춰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와닿는 것 같습니다. 홍콩에도 또 진출을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해외 시장에도 어떻게 개척을 해서 진출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국내 브랜드로서 해외에 진출해서 국내 브랜드가 가질 수 있는 입지를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셔서 승승장구하고 더욱더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아주 멋지게 스타트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디에서 풍파를 만날지 정말 알 수 없는 게 바로 창업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은 창업을 할 때 든든한 심장은 필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년 창업 런웨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에 초기 자본금이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15억이요. 네네. 어마어마합니다. 대단합니다. 야, 15억. 야, 대단하죠. 그럼 총 15개의 화장품이 들어간 지금 얼굴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야, 아시다시피 화장품은 한 개, 두 개를 만들 수가 없는 게 이 화장품 사업의 시작입니다. 근데요, 찾아보면은 하나, 두 개도 만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오일입니다.